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셋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3월 25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KBS의 공영노조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현 정권의 실정과 비리 의혹에는 침묵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또는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같은 과거사 보도에만 집중한다라는 이러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네, 연일 공중파 뉴스를 보시면 요즘 전부 과거에 관련된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네,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장자연 사건과 같은 보도가 굉장히 집중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 KBS 공영노조가 말한 것처럼 네, 황교안 죽이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보수 괴멸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 하나는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신설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공영노조가 발표한 성명서를 중심으로 자, 이 사건을 왜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공영노동조합 KBS의 성명 제목은 이렇습니다. 과거사 보도, 정권 실정 덮고 보수 괴멸이 목표인가?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근 승리, 정준영 사건 이후 네, 과거 김학의, 장제연 관련 뉴스가 갑자기 지상파에 도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지상파에 도배되는 것일까? 10년이 넘은 장제연 사건에 대해서 당시의 동료 연예인은 KBS 뉴스9을 포함한 지상파 주요 뉴스에 출연해서 장자연의 억울함을 호소한다며 진상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책도 펴냈다고 한다. 저도 이 뉴스 봤습니다. 장자연 배우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윤모 씨가 KBS뿐만 아니라 SBS, JTBC, MBC 전부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내가 그 장자연 리스트를 난 본 사람이다. 거기에 여러 명의 정치계 인사, 또 언론계 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장자연 씨가 어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 그 자리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도 일부 있었다.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방적인 주장만을 이렇게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출연시켜서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사실인 양 이 공중파 뉴스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글쎄요, 이 뉴스가 추구해야 되는 사실 보도의 원칙, 공정 보도의 원칙은 찾아볼 수가 없죠. 사실로 단정 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자의 확인 작업을 거친 이런 보도 전혀 없습니다. 또 편파적이죠. 왜냐하면 한쪽 주장만 전달이 되고 있고 다른 반론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 없이, 또는 어떤 글쎄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억울하게 그냥 가해자로 낙인 찍히게 되는 이런 식의 편파적인 보도가 정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피해자라는 여성이 역시 KBS 뉴스9에 출연해 길게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이고 이미 2차례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이다. 네, 이 또한 저희가 굳이 찾아봤는데요. 네, 김학의 전 차관에게 당했다. 수차례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녹화한 것을 그대로 뉴스에 내보냈는데, 네, 얼굴 다 가리고 목소리만 나오도록 네, 가림막 뒤에 앉아서 이렇게 진술하는 것처럼 네, 진술을 했습니다. KBS 앵커는 3월 14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피해자란 여성과의 대담에서 앵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사건도 장자연 씨 사건처럼 과거의 억울한 권력에 의한 피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시민적 분노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라고 말했다. 자, KBS 앵커가 아예 사건을 결론 내고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장자연 씨 사건처럼 과거의 억울한 권력에 의한 피해다. 네, 권력자가 정말 권력을 무기로 성폭행한 이런 사건으로 아예 단정 짓고서 질문을
했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KBS는 3월 18일 대검찰청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변호사 김영희 씨죠. KBS 뉴스9에 출연시켰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과 관련해서 왜 수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라든지 다른 고위 관료라든지 어떤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 수사가 무마된 것이 아닌지 이런 점을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날 그러니까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비호, 은폐 의혹을 언급하면서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작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 지시를 합니다. 직권 남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이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식의 발언들을, 부적절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자, 이것을 성명서에서도 KBS 공영노조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자, 계속 읽어드리면,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일부 언론과 대통령의 일치된 시각이다. 그렇겠죠. 대통령과 지금 공중파 언론들 뭔가 한편이라고 봐야 되죠. 그동안 해온 행태나 보도 내용을 보시면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로서 권력이 비호하고 은폐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접근하는 듯이 보인다. 우리는 이 사건을 두둔할 생각이 없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하고 수사가 부실했으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와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이미 감옥에 갇힌 정권을 또다시 타격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네, 과거 사건을 확대시킴으로써 현 정권의 비리, 각종 비리들을 덮고 있다. 사실 많이 덮였죠. 블룸버그 통신과 관련한 정말 국제 망신, 이 사건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 전혀 진전이 없고,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각종 대북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면 지금 언론은 이른바 동영상에 등장하는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육안으로 식별할 정도로 선명한데 당시 검찰은 희미한 동영상을 이유 삼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현 경찰청장도 여당 국회의원도 그런 이유로 공격하고 있다. 네, 이런 이유로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 않다. 두 차례에 걸친 무혐의는 김학의 차관의 얼굴이 식별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라는 여성이 1차 조사에서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자신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 이게 팩트죠. 네, 이 김학의 차관이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은 대체 피해 당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KBS에 출연했던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글쎄요, 당시 그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은 권 씨와 최 씨가 등장을 하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들이 이들이 나눈 그 대화 녹취록을 보면은 중간에 김학의를 소개해 줬다라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가리켜서 이 윤중천을 엮어야 된다. 피해자를 더 모아서 이 윤중천을 엮어야 확실하게 고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대화가 녹취록에서 확인이 됐고 또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인 2008년 3월 이후에 또 이 최모 씨라는 여인은 삼촌을 운전기사로 이 윤 씨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 문제를 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주 윤중천 씨와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당했다,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윤 씨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진술도 또 나옵니다. 또 이 외에 또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모 씨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보면은 다 이 건설업자 윤모 씨와 다 금전적인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또 피해자 이모 씨라는 사람도 역삼동에 있는 자신의
네, 뭐 자택 전세 자금을 지원받고 또 명품 샵을 개업하는 데 있어서 윤 씨로부터 또 자금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이 윤중천 씨가 이 이모 씨를 뭐 횡령 혐의로 또 고소 고발하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모 씨는 뭐 어떤 뭐 성폭행, 성추행 뭐 어떤 피해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다는 진술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당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나서는 것인데,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피해자, 정말 피해자가 맞느냐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린 것인데, 지금 사건 보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치 검찰이 동영상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 받은 것처럼,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 주장의 신빙성 부족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맞다고 1, 2차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조사할 당시 검찰총장은 최동욱 씨, 담당 검사도 현재 검찰에 있다고 한다. 또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현재 민주당에 있는 조응천 의원이라는 것이다. 봐줬거나 덮었다면 이 사람들이 덮었다는 것인가? 따라서 이번 사건이 이처럼 다시 크게 보도되고 부각되는 것은 김학의 차관의 윗사람이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라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것은 황교안 죽이기다라고 논평을 냈었는데요. 사실 오늘 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재조사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뇌물 혐의를 들고 나와서 지금 곽상도 의원 등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의 민정 라인을 다 재수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총장 최동욱 씨 쏙 빼버렸죠. 왜 뺍니까? 그리고 조응천 의원 또 빠졌습니다. 조사 권고 대상에서. 그러면서 청와대의 민정 라인만 재수사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편파적이죠. 지금 뭐 황교안 법무장관 책임에 대해서 계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장관으로서 차관의 그런 이 혐의에 대해서 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황교안 법무장관 얼마 되지 않아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김학의 차관은 물러났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글쎄요, 알았다라고 한들 뭔가 어떤 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시간적인 뭐 여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당시 검찰총장 최동욱 씨가 모든 수사 지시를 했을 텐데 굉장히 박근혜 정부와 사이가 안 좋았죠. 이런 상태에서 무슨 법무장관이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이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 보도에서 다시 보복과 광기 그리고 선동을 느낀다. 그리고 정권과 언론이 한편이 되어 보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네, 성명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금의 문제를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황교안 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어떤 비리, 각종 의혹에는 눈 감고 있고, 과거사는 계속 들추어내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계속 끌어들이는 이런 어떤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김학의 사건을 그리고 장제연 사건을 계속 부각시키는 의도가 오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드러났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관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네요.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 지금 이것도 아예 단정을 하시죠, 이분이. 권력 비호, 은폐 의혹 사건이다. 네, 아주 그냥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 네, 이게 목적이죠. 이 두 사건을 아주 확대해서 보도하는 이유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명분 마련을 위해서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이 뉴스를 전한 연합뉴스가 기사가 네이버 뉴스 지금 탑에 올라와 있는데 글쎄요, 이 국민들은 이러한 의도를 이미 다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면 공감이 굉장히 높은 댓글 몇 개 살펴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있네요. 요새는 특권층보다 너네 청와대 하는 짓이 더 짜증나 있고요.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권 다 가지면 그게 무슨 공수처입니까? 문빨갱이가 임명하는 인민재판장 뽑는 거지. 자, 이게 두 번째로 아주 공감이 높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거네요. 공수처 이꼴 김정은식 관료 감시기구. 대통령 직속인 공수처가 검찰 사법부를 감시하여 대통령 눈치를 보게 만듦으로써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자기가 김정은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문재양의 독재적 사고가 밖으로 표출된 작품이다. 네, 뭐 국민들이 오히려 더 현명하게 지금 이 사건을 잘 간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